네, 혼자 살기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성 홀로 사는 원룸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서상희 기자, 사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신림동 인근이었고 또 네. 역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이 40대 괴한이 침입을 한 건데요. 네. 화장실 좁은 창문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샤워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이 괴한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할 뻔한 겁니다. 이 괴한이 여성이 저항하자 괴한이 달아났고 여성은 즉시 112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범행 직후 도주했던 이 40대 남성,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이틀 만에 이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에 있었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첫 재판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정말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누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와서 내 집에 있다고 상상조차 했겠어요. 굉장히 이 피해 여성 충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예, 혼자 사는 그 여성 참 살기 힘든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네. 새벽 1시 40분에 말이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옷도 벗은 상태일 가능성이 큰데요. 네. 갑자기 이 남성이 이제 그 본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성폭행 시도를 갖다 했다. 네. 이 성폭행범들 같은 경우는 순간에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어떤 그 정신적인 폐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피해를 약간 옆으로 피해갔다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심리 치료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평생 어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1층도 아니고 2층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뭐 2층도 물론 높은 층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침입이 가능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일단 들어가기 쉬운 그런 곳을 고른 겁니다. 네.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요 2층 밑에 승합차가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승합차 위로 밟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2층으로 이제 침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가스 배관이라든지 말이죠.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든지 밟고 올라가든지 그런 식으로 침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스 배관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바깥에 이제 그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여름에 문을 안 열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야말로 이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결국은 당국에서 말이죠. 이런 어떤 여성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지 원룸이 많은 곳 이런 곳에 대해서 순찰이라든지 또는 방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경찰청에서 기동 순찰대니 방범 순찰대 자율 방범대를 집중 배치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 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휴대용 비상벨이라든지 현관문 보조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고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 우범지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합차를 발판 삼아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정말 그 범죄를 행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깨있지 않고 자고 있었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네, 상상하기 싫은데요. 이제 네. 범인이 의도하는 대로 100%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샤워를 하고 나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네. 당시에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을 해서 아주 결정적인 피해는 뭐 입지 않았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 범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 남성이 연령이 어떻게 생기고 연령이 어느 정도이고 인상 차이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사실 저런 상태에서는 너무 놀라기 때문에 네. 사실 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도 그 어떤 기억할 범인에 겨를이 대한 없나요? 인상 차이라든가 이것을 순간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군요. 불까지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팀장님 이 남성 검거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침입할 때 이제 경찰관이 나가게 되면은 지문, 족적이라든지 CCTV 이런 걸 확인하는데 그리고 또 플러스해서 우범자라든지 전과자 조회를 하는데 40대 먹은 성폭력 전과자를 추적을 한 거예요. 네. 특정을 해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CCTV 동선을 추적하니까
이 범인이 과천에 있는 경마장으로 도주한 걸 찾았고죠. 그래서 경마장에서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범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저희 취재진이 당시 CCTV를 확보했는데요.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그래서 거리를 배회한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야말로 저렇게 여성을 보면 바로 쫓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발적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저건 뭐 우발적이고 아니고 계획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여성을 이제 쫓아갈지를 탐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잖아도 성범죄 전과 6범이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요. 네. 지금 보다시피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2층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도 다른 데를 들어가려고 기웃기웃하고 네. 그런 모습이 눈에 찍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CCTV에 포착이 된 게 있단 말이죠. 다른 네.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것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이 사람은 어쨌든 지금 뭐 심신미약이니 술에 취했니 뭐 이런 주장을 또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성폭력특례법은 지금 주치감경제도를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다시 네. 말하면 판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안 해줍니다. 거의 그래서 대부분 안 이제 해준다는 그거는 말씀이시죠?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주치감경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에 의해서 뭐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요, 일부 지역이나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요, 혹은 언제쯤 정말 내일이 될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둡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저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면 저는 당해낼 그게 안 되잖아요. 신체적으로 여자니까. 근데 항상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40대 후반 같아 보이는 남자분이 그냥 막무가내로 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당황을 그냥 처음에서 말이 안 나고 무슨 상황인지 약간 인지가 안 됐어요. 저는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생겨서 그 저녁에 한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올 일이 생기면 아무래도 뒤를 이렇게 보게 되고 저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되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여성들의 증언 들어보셨는데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원룸들 그래서 뭐 비밀번호도 확실하게 걸어놓고 방범창도 해놓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뿐 아니더라도 네. 공동 현관에 비밀번호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비밀번호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관악구의 공천구의 한 인근에는 저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 현관문 옆에 뭔가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렇네요. 네, 공용 비밀번호를 누군가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아, 이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 때문에 아예 저 현관문에 뭔가를 막아놔서 일부러 열어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비밀번호를 공유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서상희 기자 잘 설명해 줬는데 사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대책도 많이 나왔는데 성범죄가 정말 끊이지 않아서 이제는 뭘 더 필요로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네. 많은 대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긴 됐는데 네. 효율적인 그런 어떤 대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일종의 반증이고요. 지금 이제 수많은 그 미혼 여성들, 딸들이 부모들과 떨어져 가지고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통상 이제 낙하산을 탈 때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확률은 뭐 이제 천문학적인 그 어떤 확률밖에 없다. 네. 그냥 안심하고 타라라고 하는데 네.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사람은 10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까지는 지금까지 뭐 괜찮았는데 별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분들이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 환경이 참 괜찮다라고 하는데 과연 혼자 살고 계시는 그 여성들의 체감 치안 지수는 별 문제가 없는가 이제 심각한 어떤 경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 또는 치안 당국에서는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봅니다.